자, 이제 직권의 구성 두 번째 단원 봅시다. 자, 지구계. 개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더? 더? 오리? 아니, 개? 나갈래? 그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네,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이라는 소리예요. 자,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는 여러 요소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하나의 계, 하나의 시스템을 지구 시스템 또는 지구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구계는 자, 이게 지구계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그 다음에는 외권 이렇게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일정한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서로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면 일단 직권. 직권은 땅이에요, 땅. 지구의 표면과 지구의 내부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 땅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계속 들어가면은 계속 중심부까지 들어가면은 핵이 나올 텐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다.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네, 에? 멘틀까지 못 뚫어요. 네, 왜요? 너무 깊어요. 네. 그다음에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을 하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살고 있고 기권이나 수권보다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더 큽니다. 이거는 내부까지 포함을 해서 부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권은 크게 바다,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여기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바다,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바다하고 나머지로 쪼갠 이유는 바다는 짠물, 나머지는 안 짠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짜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해요. 담수 또는 다른 말로 민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수권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지구 표면의 70% 정도가 다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네. 그 다음에는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이거 대기를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기권은 뭐예요?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었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균일 혼합물은 아니에요. 일정 높이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균일하진 않아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중요한 기상현상. 뭐가 나타난다? 날씨 변화가 나타나요. 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뭘까요? 뭐가 있어야 날씨 변화가 나타날까? 날씨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날씨가 좋다 안 좋다를 보통 뭘로 우리 얘기해요? 계절? 날씨가 좋아 안 좋아? 보통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비죠. 비, 눈, 구름. 그렇죠? 다 뭐예요? 물이 물. 네, 정확하게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H2O 중에서도 수증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물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직권, 수권, 기권에 다 있죠. 직권에서는 보통 땅에 사는 애들 있죠. 그렇죠? 땅을 딛고서 살아가는 애들. 수권에 사는 애들은 담수어도 있고 민물고기도 있고 해수어, 바닷물고기도 있고 우리가 주로 먹는 거는 해수어인데 담수어 중에 여러분들 우리 먹는 거 여러분들 담수어를 잘 먹진 않는데 담수어 뭐 있냐면 미꾸라지 예. 그 다음에는 뭐 메기,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이 민물고기에 해당이 돼요. 맛있어요 나름. 자, 그 다음 잘 안 잡. 장어도 민물고기예요. 예, 여러분들. 네. 비싼 게 맛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권에 걸쳐. 기권에는 누가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죠. 아니면 곤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외권은 기권의 바깥쪽 영역인 우주 환경이에요. 보통 우주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준이 지표로부터 얼마 정도 나가면 우주 나갔다 왔다라고 하냐면 100km예요. 물론 대기권은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00km가 넘어가면은 실제로 한 7, 80km만 넘어가도 거의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100km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우주 갔다 온 걸로 쳐줍니다. 네.
그래서 왜 상업 우주선들 있잖아요. 지금 돈 내면 우주 갔다 올 수 있는 거. 진짜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거 같은 거도 있고 몇 개 정도는 우주를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권 바깥쪽 영역인 우주 환경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태양, 달 등의 천체가 포함이 되는데 외권에서 제일 중심은 태양이죠. 태양. 자, 그래서 이 지구계끼리는요 서로 뭘 하냐면 상호작용을 해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 특히나 수권하고 직권 보면은 강물이 흐르면서 강 주변의 지형이 변한다. 뭐가 일어나요? 강물이 흐르면서 강물에 이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작용이 일어나니까 강이 원래는 요 정도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구불구불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공유라고 해요. 예, 구부러져서 흐르는 물. 그 다음에는 기권하고 직권.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빵 올라가요. 그럼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럼 이 화산재가 성층권에 확 퍼져버리면 전체로 다 확산돼요. 화산이 폭발된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로 다 퍼져버려요. 그럼 이 화산재가 태양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어떻게 돼요?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구 기온이? 낮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지구 기온이 낮아지고 태양빛이 덜 들어오게 돼버리면은 뭐에 가장 치명적이냐면은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화산이 폭발해서 인도네시아 피나투보 화산인가 필리핀인가 하여튼 인도네시아에 무슨 화산이 폭발을 해서 1800에서 900년 사이에 지구 전 세계적으로 2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낮아졌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빙하기라고 해요. 소빙하기. 이게 아마 1800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농사가 다 망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굶어 죽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아주 대기근이 일어났었거든요. 기근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굶어 죽는 사람이 식량이 모자라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경신대기근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막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서 막 사람도 잡아먹었대요. 죽은 시체도 먹고 그랬대.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너무 굶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 기권 이렇게 소빙하기라고 해서 평균보다 2, 3도 정도만 낮아져도 지구가 어떻게 돼요? 아주 큰 이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수권하고 기권은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태풍이 발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수권, 기권 상호작용. 생물권하고 직권은 토양에서 식물이 자라거나 또는 지렁이가 땅을 뚫고 가면서 땅에 구멍을 많이 내서 땅의 공기의 통기성을 좋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하고 생물권의 작용. 생물권하고 기권은 생물이 기체를 이용을 해서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한다. 호흡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뭘 내보내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리고 광합성은 누가 합니까? 식물이 뭐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뭘 배출합니까? 산소를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의 가장 큰 작용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제일 큰 작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권역들끼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은 서로서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있죠. 지구온난화는 결국에는 이 대기권의 온실기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의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서 왔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석탄, 석유, 가스 같은 거를 많이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그럼 이게 대기권으로 가요. 그럼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바닷물, 해수온도 높아져요. 그러면은 해수온도 높아지고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영향을 받아요. 난류성 어종이 더 많아지고 한류성 어종이 되게 적어져요. 이런 것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남부지방은 아열대로 바뀌었거든요. 아열대. 기후가 더워져서
열대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안 자라고, 귤도 잘 자라고, 바나나도 자라고, 지금 제주도에서 애플망고 기른데요.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예, 죽지가 않아서. 예. 애플망고요? 네, 애플망고요. 대만이나 어디 이제 오키나와 같은 데서 자라는 애플망고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이제 키울 수가 있대요.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나는데 저 밑에 남해안 목포나 아니면은 이제 저 경상남도에서도 감귤이 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따뜻해지는 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위가 추워져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도 따뜻해지니까 사과가 원래 경북이나 이런 데 많았는데 요새 어디서 주로 나요? 강원도에서 사과가 많이 나요. 네, 강원도는 온대작물이라서 너무 더운 데서는 사과가 잘 안 자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예, 영향이 다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직권부터 보자. 직권. 자,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 여러분들, 지구 내부를 우리가 땅을 파서 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다 보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점점 뭐가 커지냐면은 온도, 압력, 밀도가 커져요. 그리고 단단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다가 어떻게 돼요? 파는 드릴 날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작정 팔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일본은 멘틀 근처까지 왜냐면 이게 약간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얇은 데를 파면은 멘틀 근처까지는 팠대요. 네. 근데 그걸 파서 지진 나면 어떻게 해? 화산 나거나. 자,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이게 시추예요. 직접 파는 거예요, 시추가.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시추인데, 이거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일본 시추는 하죠. 석유를 파기 위해서도 시추는 하고, 아니면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시추를 해요. 네, 그래서 땅을 파보긴 합니다. 지하수를 채취하기 위해서도 시추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를 해요. 화산이 뻥 폭발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화산 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용암, 마그마가 식은 용암, 그 다음에는 화산 쇄설물이라고 해서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탄, 화산재, 뭐 화산력, 화산암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를 해서 어떤 물질이 지구 내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요, 지진파를 분석을 해요. 인공적으로 지진을 만들어요. 폭발물을 빵 터뜨려 가지고 인공적으로 지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만들어서, 또는 지진이 났었을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분석을 해줘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실제로 밝혀낸 방법도 이 지진파를 이용을 해주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참고로요, 지진파는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고, 중등 과정에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거는 P파라는 게 있고 S파라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P파하고 S파 두 가지가 있고, 얘네들이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가 서로 어떻게 돼요? 달라요. 얘네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서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를 해줄 수가 있는데, S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만 통과해요. 액체를 통과할 수 없어요. 파동이 두 종류가 있어요. P파하고 S파 두 종류가 있는데, 지진이 빵 발생했을 때 저 두 파동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근데 P파는 다 통과가 되는데 S파는 통과가 안 돼요, 액체가. 그래서 실제로 층상 구조를 알아냈는데 이 지진파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핵이 액체 상태예요. 외핵이 액체 상태예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통과가 안 돼? S파가 저기를 통과를 못 해요. P파는 통과를 해서 반대편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S파가 통과를 못하는 걸 보고서 외핵이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다 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진파로 알아낸 지구의 층상 구조를 보게 되면은, 자,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서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구 반지름이 딱 쪼개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 반지름의 크기가 6,400km 정도 돼요. 지구 반지름의 크기가 6,400km 정도 됩니다. 되게 깊죠? 그죠? 6,400km 정도 되는데 지각은 5에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얇죠? 전체 6,400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는 맨틀이 얼마예요? 2,900km예요. 예. 자, 어디에서부터? 여기서부터 2,900까지. 그 다음에 외핵은 2,900에서 5,100까지. 내핵은 5,100에서 6,400까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구 전체로 봤었을 때 뭐가 제일 부피가 크겠어요? 뭐가 제일 부피가 크겠어? 맨틀이 제일 부피가 커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 지구 전체로 보면 물이 제일 어디 많이 있냐면 맨틀이 제일 많이 있어요. 예, 바다보다 훨씬 많아요. 맨틀이 들어있는 게. 네. 저기는 대신에 이제 물이 화산 폭발할 때 빵 하면은 맨틀에 있던 마그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산가스 안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산이 빵 하고 폭발적으로 폭발하는 게 이 수증기가 물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나오면서 뭐가 되면서 기체가 되면서 부피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저렇게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 내부로 이렇게 지각, 맨틀, 외핵, 내구로 쭉 들어가면서 커지는 게 온도하고 압력하고 밀도가 증가해요.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커지고 압력도 커지고 밀도도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각은 고체 상태입니다. 땅이죠.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으로 두께가 제일 얇은데 우리가 딛고 있는 대륙을 구성을 하는 대륙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3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를 구성을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해양 지각이라고 있는데 해양 지각은 두께가 한 5에서 10km 정도로 되게 얇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륙 지각은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은데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요? 지각에서?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두꺼워요. 자, 그런데 밀도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두께 자체는 대륙 지각이 더 두꺼운데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커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로 두면 훨씬 더 해양 지각이 어떻다? 무거워요. 예, 무거워서 나중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하고 이렇게 빵 부딪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딪히면은 밀도가 큰 누가? 해양 지각이 누구 아래로? 대륙 지각 아래로 벅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황 이렇게. 네. 그러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게 돼요. 자, 평균 두께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맨틀은 고체 상태예요. 자,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각이 어디에? 맨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맨틀이 밀도가 지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거는 밀도가 큰 거 위에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이 맨틀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맨틀이랑 지각의 경계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해요. 모호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호면 또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래요. 모호로 비치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슬로바키아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유고인가. 자, 저 사람이 발견을 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저 부분에서. 예,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게 맞을 거예요. 갑자기 크게 변해요.
예,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부분으로 예, 이 부분이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변하는 걸 보고서 지진파의 속도가 이게 밀도 차이가 나니까 크게 변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모호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예,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핵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각과 멘트를 이루는 물질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이 외핵하고 내핵은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외핵하고 내핵은 주로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원소로 되어 있어요. 철하고 니켈. 여러분들 철은 알죠? 그죠? 니켈은 뭐 만들 때 주로 쓰냐면 여러분들 스테인리스처럼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는 그런 걸 만들 때 보통 니켈을 쓰는데 근데 얘네들은 뭐 어떤 성질이 세냐면 자기적 성질이 세요. 네, 자기적 성질이 세거든요. 자성을 강하게 떼요. 그래서 이 철이하고 니켈이 무슨 상태? 액체 상태로 있으면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은 여기서 봐봐.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액체 상태의 철하고 바깥에 있는 액체 상태의 철하고 보면 온도가 어디가 높아? 예, 안에 있는 게 높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차가운 애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요. 액체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류라고 해요. 뜨거워진 액체가 위로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액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인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얘네들이 대류 현상을 일으켜요. 그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지구 전체로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북극이 남극이잖아요. 근데 자석으로 치면은 북극 쪽이 무슨 극이냐면 S극이고 남극 쪽이 N극이에요. 실제로는 지구가. 그래서 나침반을 놨었을 때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요? 남극 가리켜? 북극 가리켜? N극이 가리키는 쪽. 보통 여러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 예,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지구의 북극이 자석의 S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얘는 외핵 상태에 있는 철하고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뭘 해서? 대류를 해서 지구 전체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쏙쏙 보자. 1번. 지구를 이루는 땅, 물, 공기, 생물 등을 각각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역을 주고받는다. 뭐라고 불러줍니까? 지구, 개. 그죠? 개 아니야, 멍멍이. 자, 지구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서 자기권이죠. 자기권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고, 뭐가 빠졌니? 지권이 빠졌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1번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외권에 포함이 되니까 틀렸고 외권은 우주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택도 없고요. 그쵸? 네, 4번 수권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직접 조사하는 방법은 여기서 기억하고 디귿이고 간접적인 조사 방법은 지진파의 분석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지진파의 분석을 이용을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5번. 직권의 각 층을 지표에서 가까운 것으로 순서대로 써주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가 순서대로 되겠죠. 자, 6번. 자,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A죠. 지각.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은 C, 외핵.
고체 상태이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바로 비맨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를 지구의 성층 구조 또는 다른 말로 층상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